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현금 복지 54억 원 쓰는데도 잇따르는 가족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구 일가족 4명 등 6개월간 30명이 숨져 복지체계 구멍난 정책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복지정책이 미비해서 무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재벌 사내보험 1000조 원의 5.4%, GDP 1800조 원의 3%, 2019년 정부 예산의 12%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고통에 내몰리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비극이 늘어난 이유는 자본주의 착취 수탈 구조 속에서 양극화와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니 기업이니 이전에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성장 후 분배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외통수 몰린 여권 선거법 야합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설립 조건 완화, 3% 상한제 폐지, 전면 비례대표제, 선거권과 비선거권 연령 동일화 등 제대로 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홍콩은 중내정 대통령 발언 왜곡에 정정사과 받아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 중국 내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그래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이딴 무례와 오만 한국의 적당 외교가 부추겼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홍콩과 신장 문제, 사드 문제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설명과 문재인 대통령 응답에 대한 진위 여부는 논란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인 국가 간의 균형 외교 차원에서 회의의 의전 문제는 아주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제적인 그런 균형 있는 외교의 상호 호의적인 외교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관련해서 한경제신문은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인정한 용기를 다른 정책들에도 발휘해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월성 1호기 연구 폐쇄한 나홀로 탈원전 산업붕괴 불러갔다. 획일적 주 52시간과 공급 외면한 부동산 대책 파장이 심각하다. 경제는 이념하는 실용이다. 활력 꺾는 정책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명 다한 월성 1호기를 연장한 게 문제였지 였는데 산업 붕괴 운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란 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정책들을 현 정부의 정책 이념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실용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한국경제신문 사설이 말하는 이 실용이야말로 이 자본의 이념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멀쩡한 월성 1호기 억지 폐쇄 후일 엄중한 국민 심판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월성 1호기는 억지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 수명이 다 했는데도 억지로 연장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방사능의 지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지 이를 막고 방지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갈등 해결 첫걸음뗀 한일 정상회담 더 자주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동 현안은 기존 입장 재확인 15개월 만의 회담 성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일
정상, 대화 통한 문제 해결, 가시밭길도 피하지 말라라고 주장했고요. 매일경제신문은 한일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여유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관점에서 만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처럼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거나 문희상 국회의장처럼 그보다 못한 내용을 제안하려면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특정한 정권이 과거사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나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미래는 그 과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계약된 공수처법 정권 수사 막고 판검사 압박 악용 우려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선거법에 묻어가는 공수처 최소한의 견제장치조차 없다니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이나 공수처나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수사하지 못하면 결국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행 검찰법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비리와 불법을 공수처법으로 단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기업평가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정권 코드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최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기업은 각자 업무 특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공기업을 300개의 공공기관을 만약 한 줄로 세워서 평가한다면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성에 기초해야 할,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공기업을 수익성에 기초해서 경쟁을 붙여 평가하면 공공성과 안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FTA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한중일 포괄적 FTA 제대로 추진해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있어도 사드 같은 정치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일 FTA는 현재 없지만 설령 FTA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 문제 얽히면 현재와 같은 양국 간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ISD 문제처럼 오히려 투기자본의 먹튀에 판을 깔아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진과 지금 경영권 다툼할 때인가 라고 비판했는데요. 재벌들의 재산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벌들은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각종 혜택을 지원받음으로써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착취 수탈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삼성처럼 무노자 전략으로 많은 노동자들 죽어놓은 내몰았고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재벌 체제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재벌 일가들 경영권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신문사슬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